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입니다.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한국인의 암 발생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면역력을 키워서 암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병원 김민철 원장과 함께 암의 치료 방법과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암. 면역력을 키워 암으로부터 건강을 지켜내야 합니다. 의학 박사 김민철 원장과 암의 치료 방법과 면역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잖아요. 네. 암은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요? 암이 많이 발생하는 우선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은 암은 60대부터 급격하게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네. 80세까지 산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남자는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 여자분은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그 수명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의학이 발달하고 또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적으로 조기 발견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율이 또 높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겹쳐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암이 그렇게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암은 이제 아까 60대부터 이렇게 더 많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네. 물론 젊어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완만하게 조금 낮은 곡선을 그리다가 60대부터 급격하게 암이 증가를 하는데 그런 이유는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그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누적된 것들이 60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유전적인 요인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원인은 아니고 네. 나이가 들면 면역이 좀 떨어지고 환경에 이제 발암 물질에 노출되고 또 방사능이나 오염된 어떤 환경, 또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햇빛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우주선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면역을 떨어뜨리고 또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죠. 우리 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사람은 그 돌연변이된 세포를 제거를 하거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키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거를 면역이라는 건 자기를 인식해서 세균이 들어오거나 뭐 들어오면은 그걸 차단해주고 그러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게 내 세포가 아닌 DNA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것이 통제불능하게 막 커버리는 것이 암이죠. 그게 암이군요. 이 암은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면역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면역이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는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한 사람이. 네. 근데 그 60조 내지 100조 개의 세포 속에 염색체 속에 또 들어있는 것이 결국 유전 물질인데 DNA라는 거예요. 그 각 세포 속에 30억 쌍의 DNA가 들어있어요. 근데 각 사람은 60조 개의 세포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30억 쌍의 순서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범죄 수사할 때 뭐 머리카락 하나 있으면 누군지 그렇죠. 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순서가 변하든지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 우리 면역 체계가 이게 내가 아니구나, 아, 내 세포가 아니구나라고 네네. 인식을 해서 그것이 너무 많이 고장이 나 있으면 돌연변이가 심하면 없애버리고 조금 일어났으면 고치는 그런 DNA 회복시키는 그런 기전들이 우리 몸 안에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동을 제대로 안 해버리면 이제 그 세포는 통제를 받지 않고 그냥 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잘 발생한다고 하니까 면역력을 높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면역을 높이기 위한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면역력을 올리면은 암이 치료가 잘 될 거다. 그 이전에 면역이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암에 걸리지 않을 거다. 네, 그거는 네.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 추구들을 학자들이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하는 방식은 수술, 방사선, 항암제. 그렇죠. 이 이제 미국식 의학은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틀이에요. 아직은. 근데 이제 면역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안 하냐면 열심히 연구를 하죠. 네. 그런데 이게 그 유럽 쪽하고 또는 일본이나 동양 이런 데하고는 다분히 이 철학적인 부분도 가미돼서 상당히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면역을 잘 유지하려면 예를 들면 좋은 공기와 뭐 운동을 적절하게 하고 생활 또 습관이 스트레스를 좋다든지, 적절하게 네. 유지하고 네.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음식물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담배 피우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관련이 될 건데 이러한 것들이 잘 그 유지가 된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확실하게 떨어지는 거고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서도 결국 수술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암은 다 제거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암, 이제 재발을 할 그것들이 가능성이 재발을 하는 거죠. 있는 암들. 네. 근데 암이 우리 손끝 요만한 한 1cm 정도 되는 암이다. 그러면은 네네. 그 속에 자그마치 암세포가 10억 개가 들어있어요. 1g짜리, 1cm, 1g짜리의 암덩어리. 네. 근데 1g짜리는 사실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요. 아, 별로. 네. 근데 우연히 검진해서 발견되거나 예.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은 1cm가 되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첨단 의학으로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1cm가 못 되는 것들은 발견할 수 발견할 수 없겠네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술을 했을 때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암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냥 한 1mm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눈에 잘 안 보이고 그 속에 암세포가 1000만 개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수술 부위 주변에 네. 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더 멀리 갔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되면 항암제를 써서 전신에 암세포에 있는 걸 죽여보겠다 하는 노력이 이제 그 미국의 그 의학의 틀이에요. 그런데 면역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자기 몸 안에 있는 그런 그 자기가 아닌 세포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올려주면 네네. 이것이 재발을 하더라도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재발의 가능성을 좀 줄여줄 수 있고 전이 되는 것을 좀 더 느리게 한다거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면역을 수술하고 나서 또는 완치가 됐다고 하고 나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유럽 사람들, 독일, 스위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암 치료라고 하면 이 미국식 의학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식 의학에 기반한 뭐 방사선, 항암 치료,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네. 이제 대개 이러한 치료를 주도하고 있는 의사들은 거기까지 하고 그 이상을 사실 타치를 잘 못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네. 이제 면역 치료나 이런 그 일반적인
그런 건강 증진과 면역을 증강시켜서 재발이 되는 걸 막아주고 전이 되는 걸 막아주는 그러한 노력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그 치료제를 개발을 계속하고 있죠. 네. 그래서 표적 치료제가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큰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물론 그 디자인한 약들이에요. 예, 예. DNA 구조를 알아가지고 디자인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 연장 효과하고 또 부작용이 그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세포들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굉장히 마찬가지로 심하게 올 수 있고 네. 다른 항암제처럼 네. 또 생명 연장 효과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만큼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표적 치료 말고 또 다른 치료 방법도 있나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 크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이 그 제4의 암 치료다라고 이제 조금 뭐 선전되고 있는. 예, 그 되고 있는 그 치료가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예요. 네. 온열 치료라는 것은 열을 올려서 단백질의 괴사가 일어나게 세포막에 괴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런데 정상 세포하고 이 암세포하고는 그걸 회복시키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암세포만 주로 죽게 돼 있어요. 네. 이 혈관 구조나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DNA 분열하는 그 시기를 조정을 열이 들어가면서 조정을 하면서 이 암세포들이 빨리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고안이 된 그런 장비들이 지금 열심히 활발하게 네. 사용이 되고 있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김민철 원장과 함께 암과 면역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통증이라고 하면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최근엔 젊은 나이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젊은 나이 어깨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어깨 질환. 더 이상 젊은 층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젊은 나이의 어깨 통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나요? 젊은 연령층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주로 30, 40대를 얘기했지만 요즘은 50, 60대까지도 젊은 연령층에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깨 수명은 한 5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50대에 한참 일을 해야 할 나이에 어깨가 죽을 만큼 아프지는 않지만 약간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네. 또 우리가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이나 뭐 힘줄 파열 등 이런 원인들만 생각하게 되지만 대개 이 젊은 연령층일수록 단순한 염증이라든가 이 충돌증후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어깨가 아프면 간단한 주사와 운동 치료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지금 당장의 통증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게 더 진행될 방향까지도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원인 치료까지도 가능한 어깨 부분 마취만 하고 약 10분 정도의 내시경 수술만으로도 해결해서 많이 선호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깨가 아프면 바로 병원을 찾기보다는 이 물리치료에 의존을 하거나 간단히 파스를 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오신 70대 대부분들은 이분들이 50대, 60대에 아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심각한 후유증이 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신 56세 여자분은 10년도 더덕
넘게 어깨가 아파서 이런저런 치료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어깨 속에 염증도 심하고 네. 충돌 증후군이 심해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원인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보니까 보시다시피 어깨 관절 속에 금침이 발견돼서 이걸 제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물론 어깨 통증으로 이런 다양한 치료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치료 전에 먼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에 보면요. 저같이 젊은 나이인데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한 1년 정도 이 통증을 계속 끌고 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물리치료에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어깨 속 뼈가 어깨 관절 속으로 돌출이 돼 있어서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이 돌출된 뼈에 심줄이 닿으면서 이게 방치할 경우 어깨 심줄 파열까지도 진행하게 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분은 29세 남자분입니다. 아직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직업은 전기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주로 전봇대를 많이 타면서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어깨 속에 돌출된 뼈가 어깨 심줄을 자극하고 있어서 어깨 심줄이 지금 보시다시피 하얗게 다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직접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좌측에서 보시면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보다시피 화살표 부분이 관절 속으로 돌출된 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은 이 돌출된 뼈에 심줄이 닿으면서 이렇게 기다랗게 파열이 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충돌 증후군도 빠른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길어 나온 뼈를 해결해 주는 게 이 어깨 힘줄 파열도 막아주고 어깨 힘줄을 보호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길어 나온 뼈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깨 네. 충돌 증후군이 있으면 대개 초기에는 주사나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를 해서 이미 어깨 심줄이 다뤄지고 있는 현상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길어나온 뼈를 좀 갈아내줘야 어깨 힘줄 파열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길어나온 뼈를 갈아내준다고 하면 통증이 심할 거라고 생각으로 그렇죠.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은 어깨만 부분 마취를 하고 관절 내시경으로 10분 정도 간단한 수술로도 좋아져서 다음 날부터 팔 사용도 가능하고 또 운전하고 직접 집에도 갈 수 있을 만큼 네.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어깨 부분 마취로 간단하게 이 어깨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방치해서 어깨 힘줄 파열까지 진행되면 좀 큰일이겠네요. 이 젊은 나이에 어깨 힘줄 파열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그런데 많은가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55세 남자분인데 벌써 이렇게 한참 일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깨 심줄 파열이 너무 심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5세부터 나무집 살이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어려서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네. 그동안 어깨 통증도 심하게 못 느끼고 살았는데 이제는 팔도 올리기가 힘들어지고 또 여태까지 살다가 이제 막상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나오다 보니까 빨리 좀 수술해주라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네. 또 다른 예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이분은 역시 46세 여자분인데 10년 이상 안 해본 치료 없이 다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보다시피 MRI를 보면 심줄 파열이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깨 심줄 파열이 심해서 오게 되면 네. 떨어진 심줄을 잡아당겨서 꼬매주게 되면 늘어나면서 얇아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떨어질 염려도 아주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젊은 연령층이면 자녀분들도 학교에 다니고 그럼요. 생업도 책임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치료해주는 입장에서 안쓰러운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올수록 나이도 고려하고 이분의 생업도 고려하고 그래서 심줄 파열이 심하면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인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은 100세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이 두 분은 50
40대가 채 되지도 않으셨어요. 아, 한 분은 50대네요. 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될까요? 참 이런 때 치료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네. 치료 결과가 좋아야 될 텐데 쏙 안으로 말려 들어간 힘줄이 잡아당기도 잘 오지도 않고 또 오면서 얇아지면서 다시 찢어질 염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깨 힘줄 보강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 보강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깨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힘줄 보강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서 보면 떨어진 옷을 천 조각으로 덧대서 꼬매 입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막 그런 원리로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깨 힘줄 보강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힘줄이 얇아져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가 꼬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을 가공을 해서 거부 반응이 없도록 세포를 없애는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마치 피부 조직을 이런 패치를 만들어서 약해진 힘줄이 이렇게 덧대서 꼬매는 방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다시피 이러한 보강술을 하게 되면 어깨 힘줄이 아주 얇아져 있을 때도 두꺼워진 덧대는 효과도 있고 또 네. 길이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길이를 늘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줄을 꼬맬 때 실로 꼬매기 때문에 단단한 매듭이 약해진 힘줄이로 눌러서 힘줄을 또 파손시킬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역시 이러한 패치를 이용해서 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깨 힘줄 보강술을 하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장면 보시죠. 이렇게 뼈 속에 있는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마치 스펀지에 피가 빨갛게 피가 흡수되는 것처럼 네. 이런 줄기세포들이 패치 위로 스며들어서 새로운 건강한 조직이 생기도록 하는 원리인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시술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이보다 젊게 보이거나 건강해 보이면 많이 부러워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몸소 좋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건강한 어깨는 3년 전에 제가 제대로 된 생활 습관의 결과라고 봅니다. 어깨 통증은 젊어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 빨리 병원을 찾아서 치료하게 되면 대부분 수술 없이도 주사와 운동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네. 미리미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젊은 나이 어깨 통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하루 몇 분 정도 대화를 하시나요? 이 대화의 중요성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활동 영역이나 귀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럴 때는 시간을 정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거 또는 취미 활동을 함께하면서 대화의 공통 분모를 만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 일주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